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여러분들 개발자를 일하고 있는데 혹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개발자로서 더 성장하면서 내 커리어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발자로 처음 입문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전철로 세정거장만 가면 시부야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엄청 높고 삐까번쩍한 건물이 하나 눈에 띄기에 정말 본능적으로 나도 저런 건물에서 사원증 목에 걸고 개발자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말을 그냥 툭 내뱉은 적이 있어요.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그때가 마침 석양이 질 때였는데 건물 유리로 햇빛이 반사돼서 제 눈에 비치는데 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을 직원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마도 지금쯤 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멋진 노을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각자 일을 하고 있겠지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들고 그 건물 꼭대기를 보니까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구글 건물을 처음 봤어요. 구글 회사는 엄청 좋다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물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구글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아무튼 하늘의 노을과 건물에서 반사된 햇빛이 제 눈을 가리는데 제가 더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라고 못할 건 뭐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말도 못했는데 혼자서 일본에 와서 이렇게 개발자가 되지 않았냐, 이제 구글로 가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구글은 엄청난 실력자들만 뽑는다는데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때는 정말 햇병아리 개발자였거든요. 일단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좋은 개발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이 문과대학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교육학도 같이 공부했는데요.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나로 그 교육의 질과 성장 속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의 성장과 커리어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이해만 했는데 제가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우리의 개발자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을 자주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저의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 성장과 커리어를 위해 나 스스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왔나 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어떤 기능을 하나 구현했다고 해봐요. 그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개발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목적이 없이 그냥 개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설령 튜토리얼에서 나오는 예시를 보고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의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액션을 취했으며 결국 그 문제점을 해결했는가예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했나 라는 질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들리겠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문제의식, 실행, 결과 확인이라는 3번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셋 중에 하나라도 클리어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질문의 의도가 이해됐으니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이제는 이 질문이 조금 심도 있게 들리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연령, 경력이 상당히 다양해서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독성을 높이면서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리팩토링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전체적인 서비스 효율 향상과 유지 보수, 질 등의 다양한 개선을 위해서 아키텍처를 바꿨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대답이든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인식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으며 어떤 결과를 받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의 챕터를 넘겨서 다음 질문을 확인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질문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제 막 개발 공부를 하시는 단계에서 책이나 온라인 강의에 나온 예제를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개발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따라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왜 따라했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설령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주관적 이유인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좋아 보여서, 혹은 유명한 저자가, 혹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대답을 들으면 워낙 주관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해서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개발자님들은 아마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정주행하시. 두 번째로 질문해야 할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예요. 여러분들이 리팩토링을 했다면, 혹은 아키텍처 변경을 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능력과 베스트를 찾아내는 능력을 알아보는 질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정말 무수히 많거든요. 꼭 A라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B라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Z라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개발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개발자로서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왜 그 방법을 해결했는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주관적인 의사결정과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차선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발을 하면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마 처음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많은 버그와 에러에 당황하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러한 버그나 에러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개발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정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고 그 방법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게 돼요. 개발자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항상 키워나가야 돼요. 이 감각이 떨어지면 커리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발자로서의 성장 자체가 아예 멈춰버려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빠른 성장과 커리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능력과 베스트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했는지를 확인한 것이거든요. 간혹 어떤 개발자들은 한번 개발했으면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두 가지 분류로 보는데요. 하나는 정말 자신감이 있는 천재거나, 혹은 싸고 안 치우는 개발자. 하지만 경험상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개발자 중에 이런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후자였어요. 개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형식화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코드도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그 코드가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이미 짜놓은 코드도 다시 한번 뜯어보고 정말로 이 방법이 좋았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좋든 나쁘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음 개선점을 알아가야 됩니다. 문제도 해결했으니 더 이상 그 짜놓은 코드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큰 폭탄을 코딩한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개발한 부분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다른 기능 혹은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성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개발 직후와 정기적인 확인으로 알아가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다음에 코드를 짤 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러한 문제를 직면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어떤 기능을 구현했고 테스트까지 통과했고 실제로 배포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배포하고 나서 한두 시간쯤 지나서 서포트 팀에서 사진 업로드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진 업로드 기능은 제가 기능을 구현했을 때 만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기능 구현을 할 때 만진 모듈이 사진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모듈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이렇게 당초에 목표로 했던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대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피드백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주관적으로 보이지만 숫자로 표현하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하면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좋아졌냐 나빠졌냐를 명확하게 알고 다음 목표를 비교적 쉽게 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예요. 지금까지 제가 개발 교현에 관한 예만 들었지만 실제로 개발자가 가장 의식해야 하는 부분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난감했다. 그래서 책과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구현했다 라는 경우는 개인의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이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고 개발자로서 오더가 내려온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개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의식이 여기서 멈추면 개인의 성장 부분에서도 딱히 도움이 안 돼요. 개발자로서 성장을 하고 커리어를 더 잘 관리하려면 코딩 실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라는 질문의 의도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으며 그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는지에 확인하는 데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초보 개발자라면 기능 구현하고 알고리즘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주변 개발자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개발자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능 구현과 알고리즘 지식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높여가야 할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만 집중을 하다면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 기능 구현과 알고리즘 개선해야 할 문제만을 떠올리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당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서비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회사가 없어지게 된다면 기능 구현이나 알고리즘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개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 넓은 시야로 많은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자들끼리만 대화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디자이너나 기획자, 유저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하고 개발자의 입장에서 조언이나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개발자님들이 이 질문에 더 난이도 높은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나? 라는 질문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액션을 취했으며 결국 그 문제점을 해결했는가? 라는 부분에 있고 두 번째 질문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능력과 베스트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에서는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고 마지막 질문인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에서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있으며 그 난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에 있어요. 이상 4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실력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삶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꿈꾸고 있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매번 위의 질문을 스스로 반복해서 묻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 눈부셨던 그 구글 암튼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질문을 항상 반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장과 커리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s surprised as you.